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럼 나는 이 책을 왜 쓰는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저는 흙수저였거든요. 그런데 흙수저인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나의 과거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도 분명 있겠지? 지금도 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자. 그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의 삶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갑자기 밀리던 그 책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의 웃으면서 썼어요.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 책을 내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가상인물까지 2명 정해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을 가지고 2달 만에 원고가 최종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책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하실 때 항상 왜 하는지 그 왜는 단순한 why가 아니라 대의 명분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안경 썼다고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진다. 이런 거, 책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공통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웃고 있다. 책벌레. 네, 정답입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부자나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왼쪽의 2 인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큰 부와 성공을 거머쥔 인물이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새싹일 테니까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믿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실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러 나아갑니다. 저는 이 둘이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했어요. 과연 독서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저는 예스를 던진 거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이 말을 믿는다. 손 한번 들어봐 보실래요? 한 3분의 2 정도는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반신반의했었는데 일단은 믿어보기로 합니다. 왜 이걸 믿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10년 정도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7년 전부터는 책에 그야말로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그냥 제 일상이 책으로 뒤덮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많은 책들, 특히나 부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7년간 미친 듯이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책을 읽고 항상 실행을 합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책이 정말 좋다. 다음 책 읽어야지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 항상 부딪혀요. 되든 안 되든. 그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을 한 3가지 아래로 추립니다. 아까 노트도 선물로 드렸는데 그 노트에 내가 할 일들을 쭉 써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든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7년을 살아보니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겪었던 7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조금 더 세이브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탄식이 나오네요. 네. 누굴까요? 네, 지금은 좀 안 닮았죠? 저의 어릴 적입니다. 침도 질질 흘리고 있고, 옆에 보면은 이 오른쪽 사진은 저의 집은 아닌데 저의 집과 가장 유사한 사진을 가지고 와 봤어요. 저의 유년 시절인데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운이 안 좋았던 건지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지 않았나요? 어제도 너무 추웠죠?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 갈 때 춥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집에서 화장실 갈 때 추워요? 춥진 않잖아요. 저는 화장실 갈 때 추운 집에 살았어요. 드라마나 옛날 영화 보면은 푸세식 화장실 아시나요? 푸세식 화장실 진짜
언어 써도 되겠지 모르겠어요. 똥차가 와서 똥 퍼가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있으신 분들도 푸세식 화장실 집에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난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 잠깐이라도 살아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줄래요? 한 분, 두 분? 여기 조금 왜 있죠? 그래요? 잠시만요. 여기가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다들 웃으시는데 제 나이가 몇 정도 됐을까요? 30대 중반이요. 30대 중반? 또? 28이요? 사람들이 웃는 거 보니까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책 다루고 항상 우리 발전적인 걸 해야 된다, 성장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지니까 제 주 팔로워들은 30대, 40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보다는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92년생이고 지금 34살이에요. 왜 오 하시죠? 저렇게 놀라세요. 팔로워분들, 수강생분들 만나면 저 92년생이 하면은 저보다 어리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근데 생각보다는 어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집에 살았었죠. 그리고 저의 가장 암흑기는 이 어릴 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기 개발하고 새벽 기상하고 제가 새벽 5시마다 달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리치 박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집안의 빚을 갚고 이겨냈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들어요. 이때가 너무 힘들었어서, 어렸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솔직히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 고생할 걸 다 했던 거죠. 여기 빨간 딱지 그림을 한 장 넣어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갑자기 우르르르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5명, 6명이 우르르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랐죠. 뭘 하는지 봤더니 가전가구에 빨간 딱지를 이렇게 다 붙이더라고요. TV, 에어컨은 없는 집에 살았으니까 에어컨은 없었고, 어쨌든 그런 가전가구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와, 이제 쫓겨나는 건가? 그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의 생활을 우리 집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무서움을 겪기도 했어요. 더 무서웠을 때는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저는 사채업자분들이 놀러 왔어요.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고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당시 저는 어렸고 그분들은 건장한 성인이셨는데 통상 오는 분들이 20, 30대 남성분들로 기억을 해요. 근데 조금 험상궂게 말을 하셨고 문을 세게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바로 안 가셨어요. 계속 두드리면서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방 안에서 너무 무서웠고, 중학교 때까지는 아까 푸세식 화장실 있는 집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빌라로 이사 갔는데, 빌라로 이사 가니까 그래도 대문이 아니라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 그 작은 유리로 그 사람 가나 안 가나 그걸 살펴봤어요. 근데 소리 내서 가면 인기척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용히 가서 갔나 안 갔나 보고, 그런 학창시절, 유년시절 겪어서 그때가 이제 저의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소리를 지금도 싫어해요. 누군가 저의 집에 눌러도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원래 잘 안 놀라거든요. 근데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놀라요. 그리고 다른 집에 방문을 해도 웬만하면 초인종은 안 눌러요. 앞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나 왔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암흑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됩니다. 제 대학교 때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지금이 낫나요? 이때가 낫나요?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이때는 네,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네. 대학교 때 ROTC라는 제도에 지원을 합니다. 여기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기간 어느 정도 다녀오셨죠? 21개월. 21개월 다녀오셨다고 하고, 한 분 더 여쭤볼까요? 네, 가운데 남성분. 군대 얼마나 다녀오셨죠? 21개월. 네. 지금은 좀 더 줄어서 18개월이고,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저한테 군 생활은 6년 4개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ROTC라는 제도가 2년 4개월인데, 군장 학생이라는 제도를 지원하면 군 생활을 4년 더 하는 대신 장학금이 나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고 그걸 생활할 여력은 안 됐었거든요. 용돈 성인 이후에 일단 받아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저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데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500원, 1000원씩 돈을 모아서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제가 맞췄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부담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 중학교 3년 동안도 돈을 모으고 모아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을 제 돈으로 했어요. 왜냐면 집이 어려운 걸 아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교복이. 그 돈조차 어머니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당연히 제가 스스로 알바하고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선택한 게 군장 학생이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해요. 과거의 저한테 20살 꿈을 꿀 나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나이, 너 뭘 좋아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야 할 나이인데 상황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직업 군인을. 그리고 남들 18개월, 21개월 가는 군대를 6년 4개월이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군에 들어가서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군인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철밥통이다 라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가고 나서 우리 집에 빚, 어려운 상황 잘 해결이 됐을까요? 장교 월급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용사, 부사관 분들보다는 많은 봉급을 받고 있고 제가 대위로 전역하기 직전에는 연봉 5천 정도 받았었거든요. 적은 봉급은 아니죠. 그런데 집안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어요. 아마 상황이 어려워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딱 상황이 그래요. 여기 제가 군 생활할 때 함께 있던 친구, 용사 친구도 와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밝게 지냈지만 월급을 모아서 적금을 들고 적금이 어느 정도 차면 다른 친구들은 차를 사고 더 모아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이런 커리어와 돈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을 나이에 저는 계속 새 나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제 운명을 바꾼 사건이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 집안 도와줄 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혹은 집에 뭔 일 생기면 보통의 경제적으로 자립이 된 부모님들은 스스로 해결하시는데 그게 안 된 집의 자녀들이 또 도와야 되거든요. 제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우편 한 통이 날아와요. 군대에 있을 때 우편 한 통. 어떤 우편이었을까요? 군대에 있으니까 뭐 여자친구 편지?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고소장이 날아와요. 처음에 고소장을 딱 받고 나서 진짜 손발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옥 가는 건가? 잘은 몰랐어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고소가 들어온다는 것도 처음 저희 경험이었고 들어본 적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와요. 그래서 손발을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온 그런 고소장은 아니었어요. 저 착하게 생겼나요? 나쁘게 생겼나요? 착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살면서 뭐 엄청나게 천사처럼 살았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한테 해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고소장은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저에게 온 고소장이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일까요? 그분이 대신 저를 대신해서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해주고 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400?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1000만 원? 500? 300? 네. 당시 4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한테 400만 원은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여러분들께도 큰 돈이에요. 이 당시 저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그런데 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막 그리고 어머니도 뭔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돈을 내기에는 좀 마음이 많이 무겁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내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은행을 찾아가죠. 돈을 인출하려고. 그런데 제 통장에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적금을 통해서 모으긴 모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이 있기 6개월 정도 전에 적금을 이미 한번 깨서 형이랑 아버지 빚 일부를 갚은 상황이었어요. 5개월 차였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100만 원씩 모아서. 그리고 나서 적금을 은행 창구 가서 깨달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적금을 깨고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기 의정부 국민은행에서요. 그리고 국민은행에 나와서 딱 하늘을 봤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왜 막막했냐면 나는 진짜 이 밑 빠진 독에 물 이렇게 붓다가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다. 나는 정말 끝도 없이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때 결심합니다. 오케이, 나 가난 탈출해 볼래. 나 부자가 돼 볼래. 라고 이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부자를 꿈꿨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계발과 부동산 공부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하나하나, 자기계발서 하나하나 사서 읽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제가 타던 차, 중고로 산 K3인데 이 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2년을 정말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직 근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당직 근무를 한번 서면은 그날 저녁부터 혹은 주말부터 이렇게 밤샘 근무를 서거든요.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밤을 샜으니까 당연히 퇴근을 시켜줘요. 그럼 퇴근하고 하루 자야겠죠. 밤새 못 잤으니까.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보러 다니고 공인중개사분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강의도 다니고 막 찾아다녀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시간을 보내자 저에게는 결과물이 생겼어요. 29살 나이에 아파트 2채를 갖게 되었더라고요. 이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가 뭐 올라서 기분이 좋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아파트를 샀는데 처음엔 막 오르더라고요. 투자한 아파트가 다음 달에 1000만 원, 그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러다가 진짜 부자 되겠다. 근데 마이크 타이슨, 전설의 복서 이런 말을 했죠.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네, 처맞기 전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느꼈던 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면 된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책 읽고 실행을 하니까 집을 내가 가지고 있네. 이 결과물 A라는 걸 하면 뭔가 또 다른 결과물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때예요.